네, 두 번째는 이제 사채 말씀드릴게요. 사채 회계처리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사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빌려오는 간단한 거래가 아니거든요. 거래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회계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상법에서 액면가를 재무제표 적으라는 그 말 때문에 이게 되게 거래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사채는 하여튼 뭐 금융상품을 보는 기본 시각을 여기서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이제 제 앞단에 배치를 했어요. 일단 제가 주 학원이 임대료를 내려고요. 임대료를 내려고 1,000만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채를 누가 사가냐면요. 자산운용사들 사가요. 자산운용사들은 여기서 채권형 펀드 넣으시잖아요. 채권형 펀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채권형 펀드에 넣으면 그 채권형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모아가지고 이런 회사채를 사드리는 거예요. 그 특정 비율만큼.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산운용사 사가고요. 주간에 그 중개 업무를 누가 하냐면 증권사라는 애들이 해요. 증권사라는 애들이 자산운용사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 하는데 시장에서 저 같은 주 학원 같은 애들을 봤더니 7%를 받아야 된대요. 너 정도 망할 위험을 가지려면 7%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1,000만 원에 액면가 5%로 발행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만 원 액면에 5%로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딱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만기 1년. 1년 뒤에 이자 50만 원이랑 원금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서 끝입니다. 액면과 이자율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하면 이제 안도르바다에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자산운용사가 딴 놈한테 빌려주면요. 나랑 위험이 똑같은, 나랑 망할 확률이 비슷한 애한테 빌려주면 얼마를 받냐면요.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7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얼마라고 했냐면요. 액면가 1,000만 원에 이자 5%라고 했으니까 나는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50만 원밖에 안 줄 거니까 너는 70만 원 딴 데 받을 수 있지만 나한테 와서 나한테 50만 원만 받아가라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느 금고가 들어주겠어요. 그 방법은 뭐 있겠어요? $20만 원 덜 받잖아요. 요 20만 원. 미리 떼어주면 되죠.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980만 원만 빌려주고 만기 때 1,050만 원을 제가 받아가면 얘 입장에서 주시장에서 한 걸 비슷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딴 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70만 원을 받으나 나한테 980만 원 좀 빌려주고 1,050만 원을 받으나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채권시장은 그렇게 거래가 돼요.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회계상 현재가치 뭐 할 거예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고 개념이거든요. 제가 100원이 있어요. 100원 있어요. 7%가 0.07인 걸 아시죠? 네. 얘는 7%는 헛소리입니다. 100원을 예금해서 7% 이자를 받으면 1년 뒤에 얼마 받습니까? 107원 받죠. 자, 문제 바꿀게요. 1년 뒤에 107원을 받는데 107원을 받으려면 지금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100원이요. 얘가 뭐예요? 현재가치. PV. 프레젠트 밸류. 얘는요? 미래가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짜리를 5%에 발행한다고 시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 더해서 1,050만 원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요? 7%는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한테 얼마 주면 됩니까? 1,050만 원에 7%로 할인한 현재 가치. 얼마요? 1.07 나누면 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면 981만 원. 여기 화폐의 시간 가치. 1년 전의 가치와 1년 후의 가치 틀린 거죠. 그만큼 보정을 주는 거예요. 즉 나는 시장에다 대고 액면가 1,000만 원짜리야 50만 원 더 붙어갖고 1,050만 원 줄게 하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시장에 나한테 주는 돈은 그래도 980만 원, 981만 원만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뒤집어 말하면 저는 981만 원 빌려가지고 7% 이자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까지만 이제 회계 처리 설명하고 뒤로 회계 처리 설명 안 할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네, 981만 원. 이렇게 적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만 적을 수 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마 사건일 거예요. 학법 자체를 발행하면 액면가가 적게 돼 있어요. 회계사업에 적을 해요. 이래서 회계하시는 분들 학법자들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적을 해요. 시장에서 981만 원밖에 안 주는데 너 무조건 장부 1,000만 원 적을. 근데 왁구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긴 이름의 얘기가 나와요. 현재 하체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 19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채를 시장에서는 981만 원밖에 안 쳐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981만 원을 줬고 19만 원을 할인 발행했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끝. 이렇게 회계처리 발행 회계처리. 근데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돈 빌렸을 때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언제 빌려요? 2월 1일 날 빌려왔거든요. 2월 1일 날. 회계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내가 빚 지고 있잖아. 이자만큼. 얼마인지 내가 진짜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빚은 지고 있잖아요. 이자만큼 내가 제가 줘야 되는 거죠. 12월 31일 날 제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기한이 상실하면 이 발생한 이자만큼을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금액을 계산해 보자. 저는 얼마 빌려왔냐면요. 981만 원 빌려왔어요. 몇 퍼센트예요? 7%예요. 그 중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니까 11개월분이에요. 이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계산하면 981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11이 되고요. 12분은 금액으로 하면 63만 원이네요. 63만 원이에요. 비용은 어디 적습니까?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적습니까? 비용 발생했어요. 어디 적습니까? 왼쪽, 오른쪽. 네, 왼쪽으로 적죠. 네. 8개만 하시면 돼요. 8개만. 알파벳 8개밖에 안 되니까. 왼쪽에다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자 비용 얼마 썼냐면요. 63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사채 발행하면서 현금 얼마 준다고 하십니까? 이자로? 1년에 50만 원. 그 얘기 했잖아요. 액면가를 50만 원 조금 준다고 했죠. 근데 50만 원 중에 11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현금을 줘야 될 금액이 얼마냐면요. 46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12개월, 12분 10이라면 46만 원 나거든요. 근데 안 줬잖아요. 빚지고 있는 거죠. 부채예요. 쉽잖아요. 미지급한 비용이 얼마이냐면요. 46만 원이 있어요. 왁구가 맞죠?
얼마 맞냐면요. 19만 원 안 맞아요. 17만 원. 네. 17만 원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요. 17만 원 왜 안 맞냐 하면요. 얘 때문에 안 맞는 거잖아요. 얘 성격이 뭐냐? 성격이 사실 선이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자 대신에 거래를 하시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사채업계에서는 그 선이자라는 건 단지 그냥 먼저 줬다는 개념. 네. 이 선이자 19만 원 준 거 중에서 얘의 12분의 11을 하면요. 얘 17만 원이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말의 차금이라는 금액으로 금액이 17만 원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아 이거 뒤에 저 뒤에 있네. 아무튼 이렇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즉 이자는 63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봤더니 지금 요 46만 원 넣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액면가만 적지 말아라 혹은 액면가만 뭐 주소 기재해라 이렇게만 적었어도요. 이런 복잡한 액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저 910만 적을 때 980인데 이자 비용 23만 원, 미지급 비용 6만 원. 그렇지? 다 끝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할인 만행이에요. 통상적으로 사채는 이렇게 할인돼. 그래서 사채 할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인한 이유가 다 이거예요. 액면가 적기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내 액면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나는 비록 액면가 1000만 원짜리를 들고 그 명동, 요즘 명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명동 사채 시장에 가서 명동 그 사채는 정말 그 개인 사자잖아요. 네, 우리가 그 어둠 아저씨 빌려주시는 돈 그 사채 시장에 가서 1000만 원짜리 내밀어봐야 981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할인받았다, 뭐 어음 할인받았다가 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할인이에요. 반대의 경우 당연히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원리 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발행가만 계산해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7%인데요. 저는 액면 이자로 10%를 적어놨어요. 즉 그 투자자 중에 잘 봤더니 시장에 딴 데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107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왼놈 나타나더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1100만 원 주게 이런 놈이 나타났어요. 그럼 다 걔한테 돈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위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줘? 그러겠죠. 그럼 나는 기꺼이 대줄 수 있잖아요. 1070만 원 받으면 내가 1100만 원 준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럼 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1년 뒤에 얼마 준다고요? 1100만 원 줄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얼마라고요? 1.07.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028만 원. 사채 액면가는 얼마라고요? 얼마 적어요? 1000만 원. 차이 얼마나? 28만 원. 그거는 뭐 더 빌려온 거니까 F 적으시면 여기 현금은 1028만 원이 들어왔고 사채는 액면가로 적어야 되니까 1000만 원 적어야 되고 28만 원은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고 지금은 사채 할증 발행 차. 사채 할증 발행 차도 28만 원. 얘 성격은 큰 28만 원 더 빌려온 거죠. 나중에 뭐 이자랑 조정 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액면보다 더 받았다고 28만 더 받아서 할증 발행. 방금 전 거를 덜 받아서 할인 발행.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자율만 비교해가 이자율만 당연하게 적어주고 뭐 다음 중에서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주 액면가 1000만 원 발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놓고 보시라고. 놓고 나는 10% 준다고 하는데 시장은 7%만 줘도 되더라.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돈 더 주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다면 당연히 이딴 거 없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채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모든 금융상품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발행하는 시장이 있고 유통하는 시장이 있어요. 제가 저기 앉아있는 승민이한테 내가 1년 뒤에 1,100만 원 줄 테니까 내 사채 사가. 그래서 제가 1,028만 원 사갔어요. 그럼 쟤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날 뭘 믿고 기다리겠어요. 지도 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들고 흔든다고. 나 박예준한테 1년 뒤에 1,1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11개월 뒤에 1,100만 원 받을 거 있거든? 이거 좀 누가 좀 사가라. 나 돈 급하다. 그럼 그때 또 시장이 저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11개월 뒤에 1,100만 원 받을 시장을 내가 막 할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서 콜 1,024만 원 줄게. 그래? 줘? 알았어. 쟤는 1,024만 원 받고 빠져나가고 딴 놈들이 막 받고 가는 거죠. 저는 그거 들고 오는 놈한테 1,1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다 거래 끝난 거죠. 물론 민법 교수님께서는 뭐 채권 양도비 기타 등등에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금융상품으로 체화돼서 시장에 거래가 되면 물건이기 때문에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편해. 그래서 법 시간은 참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금융 시간은 되게 간단한 거래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승민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왜 있냐? 승민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여차하면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제가 애초에 발행할 때 사갈 거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겁나서 어떻게 사가요? 1년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삼성전자 옛날에 30년짜리 발행했었거든요. 국채, 미국 국채 100년짜리 있어요. 다시 내가 대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시장 협력돼서 없기 때문에 항상 유가증권 시장은 발행 시장이 있고 거래 시장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행을 하면 처음에 한 번은 나가고요. 주식까지 하는 느낌이 막 거래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시장. 2차 시장이 없으면 1차 시장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랑 세트를 묶어 다녀요. 그래서 근데 채권시장 특이한 게 주식시장은 이 주식 얼마에 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HTS나 혹시 상장 주식 거래해 보신 분 계세요? 거기는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금액을 눌러요. 우리가 물건 라면 사듯이 금액 얼마 팔겠다 이렇게 금액을 눌러면 사요. 그 금액대로. 그래서 이해하기가 겁나 편해요. 그냥 얼마구나. 얼마네? 뭐 사요. 그치? 근데 이놈의 채권시장 가격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퍼센트로 불러요. 아 오늘은 뭐라고 부르더라? 얘들 뭐 몇 베이시스 있다 식으로 불러요. 24 베이시스를 뭐 오바해서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자율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업종의 위험을 가진 시장의 그 채권에 대해서는 7% 이자 줄게, 8% 이자 줄게,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이런 식을 통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자료를 봐서는.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회사가 나쁠수록 시장 이자율이 높아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뭐 이자 많이 주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덥석덥석 먹는 거죠. 후순위 채권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들. 쓰러져가는 회사일수록 망가져가는 회사일수록 금리가 겁나 높아요. 얘는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투자자가 보기엔 이자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이자 많이 준다고 아무 개념상 차이를 못 두고 그냥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권시장은 반대는 거죠. 시장 이자를 높게 준다? 위험한다. 돈 때리는 확률이 높다.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의 그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채권시장이 얼마에 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월 며칠에 얼마 줄게, 나한테 얼마 빌려줄 사람, 얼마 빌려줄래 이걸 묻고 다니는 시장이라서 이런 호가 구조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채권 시장을 보실 거면 이제 채권 시장은 퍼센트로 부른다. 그 다음이 퍼센트가 높을수록 위험한 채권이다. 그리고 가격이 좀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은 그렇고요. 회계적으로는 아마 요 할증 반영, 할인 반영, 뭐 현재 가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보시게 될 거예요.